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일단 저만 혼자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근손실을 유발하지 않고 단식과 같은 또는 그보다 더 좋은 효과를 단시간에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드디어 오늘 그 대망의 질문에 대해서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답변 드리기 전에 좀 몇 가지 사항을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제가 계속 이제 인슐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인슐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또 단어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거는 이제 정상적인 당 대사를 위해서 이제 인슐린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원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당뇨, 비만암, 뇌졸중, 통풍, 신장결석 불안, 다낭성 난소증후군, 불면증, 우울증, 심장병, 저혈당, 고지혈증, 단 음식들을 계속 갈망한다거나 염증, 고혈당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저희가 특히 많은 분들이 단 거 땡긴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를 좀 약간 의심을 해보시는 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대사증후군에 관련돼서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저로 인슐린 저항성이 배경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이제 걸릴 이제 발생 확률이 2배 더 높고요. 당뇨병 발생 위험도 4배에서 6배.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인슐린 건강이 굉장히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내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가 있냐? 되게 다양한 팩터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운동 부족이라든지 과식, 지방질을 과다 섭취한다든가 또는 잦은 회식, 스트레스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비만이라든지 또한 노화 유전 자체가 되게 다양한 이런 인자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또 반복을 좀 하자 보면요. 인슐린 수치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2주간의 설탕을 함유된 음식을 이제 금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2주 동안 이제 단식을 실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주간 섭취를 하시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들은 설탕과 액상과당이죠. 그리고 밀가루, 씨앗으로 만든 오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은 제외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단식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은 인슐린 수치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 또한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당 수치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은 항상 보면 약간 우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단식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좀 약간 기분이 좀 좋아질 수가 있으신 거고요. 체중이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스테로이드와 같은 이제 다양한 호르몬들이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DNF로 해가지고 이 BDNF는 물질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기억력과 학습력 등 관련돼서 이런 인지 기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식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하지만 이와 반면에 단점은 무엇이 있느냐면 근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다시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그 질문을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근손실 유발하지 않고도 이러한 좋은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느냐? 네, 바로 그 답안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죠. 바로 영양요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하자면은 제가 좀 여러 가지 논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널 오브 어드밴스 리서치라는 그런 이 논문에서 당뇨병 관련 영양학적 요법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에서는 대용량으로, 대용량입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E를 섭취하게 했고 또한 대용량으로 아연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타민 A와 비타민 E 플러스 아연까지 이렇게 대용량으로 섭취하는 이제 그런 군은 그래서 여기 에이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그룹은 대조군 대비 섭취를 안 하시는 분에 비해서 공복 혈당이라든지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당화 혈색소라고 하죠. HbA1c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약간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약간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 그런 게 부분이거든요. 이런 당화 혈색소까지도 감소가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접근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베타세포라고 하죠. 베타세포는 이제 저희 췌장에서 그 있는 이제 세포 중에 일종의 하나인데, 베타세포라는 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약간 어렵게 좀 많이 써 있는데, 베타세포 기능이 항상성 모델 평가와 공복 인슐린 차이값이 유효하게 증가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베타세포를 최대한 이제 좀 이렇게 짜내지 않고 부하가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영양학적 요법에 근거한다. 이런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 그림 보시면 HbA1c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조군이 이 파란색 그 그래프거든요. 파란색 그래프 대비 여기 주황색과 그리고 여기 회색깔이 월등하게 지금 HbA1c 당화혈색소가 떨어진 걸 좀 볼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HOMAB라고 해가지고 이거 호마비는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은 공복 혈당 수치와 공복 이제 인슐린 농도를 측정해서 베타 세포의 기능을 측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 베타 세포의 기능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 AG 그룹, 즉 이 비타민 A와 비타민 E 그리고 아연을 섭취한 군들은 이에 대비해서 이 대조군, 즉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베타세포의 기능이 더욱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영양제들은 이제 그 화학적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걸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닌 이제 저희의 이제는 정말 자연적인 이제 원료로 만들어진 이런 뉴트라이트 제품을 많이 먹게 된다면은 되게 당연히 이런 그 값이 더욱더 올라갈 것처럼 약간 전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비만 환자 관련해서 영양학적으로 다시 한번 요법을 이렇게 한 거가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대용량 비타민 E를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비만 환자들은 대용량 비타민 E를 섭취했을 때 혈장 과산화물이라고 해서 이 혈장 과산화물이 비타민 E를 투여받은 그룹에서 3개월 동안에 27%, 거의 30%가 떨어지고 6개월 이후에도 29% 계속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과산화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심장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에 되게 굉장히 약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되게 안 좋은 성분들인데, 이런 안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개월 공복 시 혈당과 인슐린 농도 또한 유의하게 감소했다. 예,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좀 이 뜻은 이게 통계학적으로 되게 이게 잘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수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혈장 ALT 농도도 크게 감소했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 ALT 농도는 이게 간 수치 중에 이제 그 마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좀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 해가지고 알코올을 안 드시는 분들도 보시면 ALT라든지 AST와 같은 이런 간 수치와 마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마커들도 인슐린 저항성 있는 비만 환자들이 이런 대용량 비타민 E를 섭취했었을 때 혈장 ALT, 즉 간에도 되게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좀 이렇게 가늠해서 좀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문입니다. 당뇨 진행 중인 환자 관련돼서 영양학적 요법을 시행한 거에 대한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총 162명의 환자가 무작위 배정으로 해서 이 중에 83명이 6개월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절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반절은 비타민 D를 섭취하신 군,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은 이제 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대용량으로 섭취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냐? 6개월 후에 혈청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 이 수치가, 이건 비타민 D 수치죠. 이 수치가 중재 그룹에서 유의하게 더 높아졌다. 즉, 섭취를 한 그룹에서 이 비타민 D가 당연히 더 높아졌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호마 IR 점수라는 게 좀 있는데, 이 호마 IR 점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수치와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췌장에 관련돼,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베타세포, 그리고 이제 인슐린에 관련된 이제 그런 기능들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비타민 D군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당뇨병으로 진행률이 중재 그룹, 즉 비타민 D를 섭취한 그룹에서 더욱더 유효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당뇨병은 있지는 않지만 당뇨병으로 약간 진화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걸 당뇨병 전 단계라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한 분들에게도 이런 영양학적 어프로치, 영양학적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미 논문에서 지금 나온 내용들을 이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영양학적 요법으로 인슐린 건강을 되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네, 은 무엇이냐? 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